오늘 강의 제목은 청소년을 위한 행복 레시피. 거창하게 잡아봤는데 마음이 실수 모르겠네요. 됩니다. 우리 주신분들 대부분 이제 청소년 상담을 일선에서 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행복에 대해서 좋은 관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들을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내용들을 모아보면 되게 이제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이란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 성취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루어진다고 미국의 유명한 행복 전문가 심리학자인 셀린만의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5가지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졸업식장의 사진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앞에 카메라 기사가 치즈라고 하거나 또는 김치라고 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죠. 다들 웃고 있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웃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이제 그 미소는 2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2가지 종류의 미소가 이런 미소가 있고 이런 미소가 있습니다. 이 두 미소의 공통점은 입에 있어요. 입이 웃고 있죠? 이 사람들 입이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시면 이쪽 분은 웃고 있지만 이쪽 분은 웃고 있지 않아요. 가까이 볼까요? 이쪽 분은 웃고 있고 이쪽 분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왼쪽은 눈은 웃고 있지 않고 오른쪽은 눈이 웃고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웃음을 일컬어서 듀센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듀센 스마일. 듀센 스마일이 왜 나타나냐? 이 미소는 왜 듀센 스마일이 아닌가? 그 차이는 마음속에서 깊은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러나는 미소. 이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미소고, 이 미소는 그냥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웃으라고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우리는 이 미소와 이 미소는 다른 것이죠. 가까이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듀센 스마일과 디센 스마일이 아닌 스마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본 이 두 여학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여학생은 입 웃고 있고 이 학생은 입이 웃고 있는데 이 학생은 분명히 눈도 웃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웃고 있죠. 이 학생은 웃고 있지 않아요. 왜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진 기사가 치즈하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지 웃을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졸업을 해서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이 사진에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 단서는 이렇게 크게 눈을 뜨시면 여기 있는 이 손에 있습니다. 이 학생 위에 손이 올려져 있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쁜 손이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들 쓰는, 청소년들 쓰는 표현이 나쁜 손이라고. 나쁜 손을 왜 올렸을까? 나쁜 손이 아니겠죠. 아마도 이 여학생과 이 남학생이, 이 아저씨가 커플일 겁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이 가까이 있는 이 남학생도 시시겠네요. 이 여학생은 시시겠네요. 이 여학생은 오늘 남자친구가 안 왔거나 아니면 아직 남자친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한 1년 심리학자가 전국
미국의 대학원에서 그런 졸업식 사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졸업 앨범에 담겨져 있는 졸업식 사진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두 개로 나눴어요. This and Smile, This and Smile이 아닌 거, This and Smile, This and Smile 아닌 거 다 나눴습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뒷장을 막 넘겨가지고 뒷장에 있는 주소를 모았습니다. 뒷장에 있는 주소가 있잖아요. 최근에 거 말고 한 30년 된 졸업 앨범들을 다 주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20대 때 지금은 이제 50대가 된 그 아주머니들의 과거의 사진들을 보고 비스앤스마일 아닌 거 나누고 주소를 찾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소를 찾아서 그 아주머니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에 건강이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 질문은 남편과의 사이는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비스앤스마일을 한 이 여자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건강은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때는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감기올해는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기 부부는 좀 관계는 좀 어떠세요? 예,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하긴 한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살면서 잘한 게 우리 남편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참 고맙고 그런 사람이 참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이 양반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30년 후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죠. 몸이 어때요? 아유 말도 마십시오. 아프고 쑤시고 좋습니다 아주. 이제 남편은 아유 내가 진짜 태어나서 제일 귀한 게 있다면 그 양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 양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30년 후로 돌아간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우리 남편하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네. 아침에 식사하시고 밥이 맛이 있었습니까? 네. 아니면 커피가 맛이 있었습니까? 네. 그 맛이 있고 아침이라도 기분이 좋고 그거는 그냥 기분이 좋고 맛이 있고 즐겁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년 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먼 미래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내 건강을 책임지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기분이 좋은 거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먼 미래 나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 행복입니다. 즐거운 삶. 우리가 흔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두 번째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만화가 요즘에는 이런 만화 가게가 없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애용하던 이제 단골 만화방에 가면 이제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년 동안 거의 만화방에서 살았습니다. 만화방에서 제 모든 거기에다 상징을 다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교육들이 아주 많으셔가지고요. 저한테 아주 교육들이 많으셔가지고 제 책장에는 책들을 좀 많이 사주셨어요. 계몽사에서 나오는 소년 위인 대전집 24권짜리 그리고 삼성 출판사에서 나오는 소년 세계 문학 대전집 50권짜리를 사서 제 서가에 제 책상에 한쪽에 이렇게 마련해 놓아서 읽으라고. 하지만 저는 그 책들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컵라면을 사 먹을 때 컵라면 뚜껑으로만 사용했지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 독서라는 전부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만화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빨간머리 앤을 책으로 읽지 않았고 만화책으로 읽었습니다. 벌드보 여행기도 만화책으로
장군도 세종대왕도 헬렌켈러도 다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저희 멘토들은 우연이냐 제가 좋아했던 황미나 김도화 이상무 이연세 허영만 이런 굵직굵직한 그 시대의 영웅들이 저희 멘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만화방에서 그냥 교수님 연세 많으시네요. 예? 연세 많으시면 제가 들어 보이니까 그 만화책 읽을 나이가 아니거든데.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형민아를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만화방에는 그 만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화방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들어가면 이 구공판으로 들어가면 난로가 있었죠. 난로가 있었고 난로 옆에는 쥐포와 오징어가 있었고 호다대가 있었고 새우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쫀득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량식품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고 또 마음만 먹으면요. 주인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면 만화방 옆에 있는 중국집에서 500원짜리 짜장면도 내가 시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으니까 저 일요일에 여기 갔었는데 9시 땡 치면 갔어요. 가서 이제 만화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들어온 신간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만화책을 이제 읽다 보면 그때는 이제 그 만화방에 이렇게 좋은 책상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쓰는 소파를 이렇게 앉아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볼 수는 없어요. 푹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의 맨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그냥 이 발이 땅에 안 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화책을 읽다 보면 허리가 뭐 굳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잠깐 1시간 정도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허리를 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화책을 중단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열고 나와가지고 허리를 펴려고 하는데 깜깜해. 그래서 비가 올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자그마치 오후 3시가, 오후 5시가 됐는데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2~3시간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7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린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과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모양이 경남 마산이라는 곳인데 마산 아십니까? 네. 제 말에 남부에서 국기가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경남 마산에는 저희 부모님들은 안 계시지만 제 후순에 제 외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외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 외할머니는 이제 뭐 약간의 치매기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데 또 이제 1연속극 이런 장보리를 좋아하죠. 왔다 매일매일 하는 것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느냐? 그 오른쪽에 있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 이름은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미국 드라마인데요. 줄여서 미드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이 미드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다운을 받아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이걸 컴퓨터에 담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들어갈 때 슈퍼에서 막 뭐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이걸 다 뺐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뭐 시리즈 1이 10편 20편씩 되는 걸 봐야 되니까 보려면은 2박 3일은 봐야 한 45시간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봅니다. 너무나 재밌었어요. 제가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기쁘게 할 드라마고 그래야 할머니를 제 기쁘게다 담아가지고 토요일날 마산에 가가지고 제 후순에 외할머니를 앉히고 할머니 이게 정말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왔다 장보리프가 100배로 재밌어요. 라고 이제 틀어드리면 제 외할머니는 5분도 보지 못하십니다. 왜 보지 못하십니까? 너무 어려웠어. 너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지겨웠어요. 너무 지구에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에 몰입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냐면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너무 쉬워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교해서 그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너무 쉬우면 우리는 지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하려면 우리의 능력과 그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 좁은 통로에 있을 때만 우리는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 몰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는 여가 생활에 충분히 몰입해서 시간이 훅딱 지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이제 일을 할 만할 때 김대리 퇴근하지 라고 하는 거. 그게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몰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버릇이 없어요. 여학생들이 맨 앞에 있는 여학생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 콩나물을 많이 안 드셨나 봅니다. 우유를 조금 이렇게 많이 드시지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키가 작으니까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률이 높은 저희 어머니는 교육률은 높지만 키는 되게 작으셔가지고 키가 150을 이제 간 넘기는 수준이셨어요. 그래서 키에 대한 한이 맺히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키 작은 아들을 낳을까봐 아들의 키가 작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저에게 매일매일 콩나물국을 끓여드렸고요. 끓여주셨고 그리고 키에 좋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셨고 특히 우유는 1.5리터짜리를 하루에 매일 원샷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시켰고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잠을 8시간 꼬박꼬박 재우게끔 그냥 키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키를 키웠는데 그게 저예요. 우리 어머니 전략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의 키를 키우셨습니다. 건강으로 키우듯이. 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키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안 가고 저는 그냥 그렇게 키가 작게 크고 그런데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성격도 우리가 왜 내 모양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 성격이 이 모양이 꼬라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끌어서 우리가 기질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쉬운 기질로 태어날 수도 있고 까다로운 기질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20대 중반에 20대 후반에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할 때면 자기 애가 다 이런 아이로 태어날 거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절반 정도는 이런 아이가 태어납니다. 복불복입니다. 50대 50. 그리고 저도 결혼할 때 제 애가 이런 아이로 태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제 예상은 분명했죠. 제 첫애는 이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제 첫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올라가는데 그 애가 어릴 때 내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수련이라는 걸 갖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수련은 굉장히 고된 일이어서 10시 이전에는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고된 삶이었죠.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일하러 나갔었으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이 애가, 첫째 애가 특징이 밤에 잠을 안 자요. universi다에서 오면 씻고 손가락 입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 얘를 재워야 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얘 안쪽 안고 이렇게 의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4층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얘를 안고 아파트를 이제 배회하면서 밤 10시 아무도 안 나와 있는데 배회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자전거를 모짜르트의 자전거, 슈베르트의 자전거, 브라움스의 자전거